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우리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또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대항력 역시 일정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런 방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집주인이 이 집을 딴 사람에게 팔아갖고 집주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임차인들한테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집을 비워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대항력이 이제 경매 절차로 가게 되면 이제 선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한 날이 아니고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이사까지 다 가고 전입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밤 12시 있잖아요. 내일이 시작되는 0시. 네. 그래서 오늘 밤 12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굳이 이제 짚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택이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나중에 큰 차이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의 효력은 밤 12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저당 효력은 설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저당이 더 위에 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내일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우선순위가 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이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근저당도 내일 설정이 됐다고 했어요. 다음 날. 그럼 결국 같은 날에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입신고가 우선순위가 돼서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가 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냐면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 그 시간을 봐야 되는데요. 만약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면 그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효력이 이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하면, 근저당 설정 어디서 해요? 법원 가서 하죠. 법원이 문을 몇 시에 열어요? 9시부터 업무를 보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법원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업무를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근저당 설정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간보다 빨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0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제 선순위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해서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이제 배당에 참여를 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때 나보다 후순위의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처럼 대항력은 임차인의 어떤 권리와 보증금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강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 만큼, 자, 우리 임차인들께서는 이 대항력의 요건과 그 효력,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반드시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